여러분이 고심하시던 걱정하시던 일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와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트럼프가 우리 상호 관세 25%를 이제는 발표를 하고 또한 이제 국방비 부담을 이제는 많이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는 약 100 밀리언까지 올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띵크탱크들을 통해서 이제 미군을 2만 8천 명에서 3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도 대한민국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능력이 있다. 돈도 많아서 이제 자기의 국가 안보의 부담을 스스로 져야 된다고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오늘 발표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트럼프가 오래전부터 이제는 그 뭡니까? 그 우리가 그 트럼프의 선포를 받았을 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제3자를 통해서 헥셋의 전 보좌관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2만 8천 명이 있는데 1만 명으로 줄여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를 25% 매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글로벌 이코노믹 리셋의 이제 일부분인데 특히 한국이나 그다음에 중국이나 그다음에 베트남은 20%로 했죠. 그들이 이제 많은 베네핏을 받았죠. 미국으로부터. 근데 이제는 미국은 사실은 그때는 베네핏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났죠?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독립을 했어요, 나라가. 그 누구로부터 독립이에요? 미국, 불란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영국? 독립했어요. 우리가 전부 신생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국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였냐? 사실은 서구 유럽에 의해서 움직여왔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자유다. 컨스티튜션이다, 뭐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불과 이제 100년 안팎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지를 헤제모니 사이에 낀 가장 중요한 전략지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헤제모니 파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관세를 준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똑같이 베네핏을 얻었는데 나도 도와달라 하는 이런 SOS의 일부분이 또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니팩처링을 미국으로 옮기겠다. 그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그 말은요, 미국의 내 생산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을 세계 강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소련도, 러시아도 발표했지만 또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루트에도 발표했어요. 지금 유럽에 무기가 바닥났다. 바닥났어요. 그동안 있는 거 다 우크라이나 갖다 줬다. 5% 올려갖고 다시 생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국 같은 데서 싸워야 된다. 한국이 명명됐습니다. 한국은 actually renowned 무기 메이커로 지금 사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제 6.25 때 희생당한 것 때문에 포비아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 갖고 manufactured 포비아를 루소포비아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그들을 초청에 의해서 같이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누가 쳐들어왔냐? 계속해서 유럽이 쳐들어왔습니다. 나폴레옹 때도 쳐들어왔고, 그다음에 누구 1917년도 쳐들어왔고. 그는 이제 사실은 공산주의는 러시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made in Germany예요. 그렇죠. 그리고 돈은 누가 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쳐들어왔죠? 1941년에 바바로사 독일이 또 쳐들어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인 게 누굽니까? 독일 나치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떨고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가 유로포비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요, 어떻게 해서 로만 엠파이어, 그다음에 웨스턴 그 엠파이어 세력을 어떻게 키웠죠? 공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안 되면 쳐부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쟁의 히스토리가 다 유럽의 히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 남미를 할 때도 다 죽였어, 싸그리 죽였어요. 또 미국도 여기 와서 또 인디안 싸그리 이제 많이 거의 인종이 줄을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와서 그랬죠. Made in Germany 공산주의가 와서 약 5천만 명의 러시아를 클린징, 에트닉 클린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산주의를 수입한 중국에서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다.
중국이 일본에 의해서 망한 뒤 청나라가 1914년에 망했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이미 그들은 마약으로 피폐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혼란의 상태였죠. 근데 센트럴라이즈된 뭔가 중앙 집권적인 아이디올로지가 들어오니까 질서를 위해서 다 따라가게 돼서 그들이 그냥 공산주의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중국이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거의 빈사 직전에 됐을 때 1972년에 누가 들어갔죠? 닉슨이 들어가서 그들의 노동력을 마음껏 사용해서 이제 많은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을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나그레이션을 하자마자 부통령이 유럽에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벤스가 너희의 적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다.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갖고 있는 뭐예요? imperialistic ideology. 너희 안에 자라고 있는 fascism. 니오칸이 너희의 적이라고 어디서 발표했습니까? 유럽에 가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설교했어요. 아주 포인트를 했습니다. 너희의 적은 누구냐? 러시아도 아니야. 중국도 아니야.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벤스가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의 위험이 훨씬 적고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으로 돌입했다? 경제 전쟁으로 돌입했다. 로지스틱스 전쟁으로 돌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린란드를 사고 캐나다를 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브릭스의 로지스틱스를 견제하려고 해. 이게 이제 트럼프의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충분히 이길 만한 힘이 있잖아.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전 세계 무기를 누구 제일 많이 빨리 빠르게 제공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만약에 25% 관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구냐? 중국과 미국과 즉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트럼프하고 경쟁 이제는 로지스틱스 경쟁 무역 시대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럼 한국의 에셋은 무엇입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6.25를 기준으로 해서 전쟁의 개념으로만 봅니다. 사상의 개념으로만 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시대에 돌입했습니까? 경제전쟁, 로지스틱스 전쟁, 운송로 전쟁. 운송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경비를 절약합니다. 연료를 절약합니다. 시간을 절약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빠르게.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운송로 확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요기조기 산 넘어 저기 그다음에 여기서 쭉 가면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고속도로가 전체 거미줄처럼 깔리면서 산업국가로 부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할 때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되었듯이 대한민국이 길을 만들었을 때 이제는 엄청난 프로스퍼리티가 있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생각했느냐? 세계 항로가 어디로 가느냐? 세계 누구와 지금 트럼프가 누구랑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느냐? 트럼프는 왜 그린랜드를 원할까? 트럼프는 왜 캐나다를 원할까? 브릭스와 경쟁하고 있구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랑 경쟁하고 있어요? 아이스 실크로드하고 경쟁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할 때 무엇을 갖고 경쟁해야 됩니까? 로지스틱스, 항로를 갖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서구, 그 500년 동안의 영화, 그들의 슈퍼파워는 뭡니까? 해양 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해양의 운송로를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브롤터, 수에즈, 그 다음에 뭡니까? 파나마. 지금 뭐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고 있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로지스티컬 밸류가 있는 것. 지금 뭡니까? 모든 운송이 지나가는 것을 놓고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서 이제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이제 북극 항로를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갖고 있는 두 나라를 말씀드렸죠. 미국과 캐나다.
그다음에 러시아인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제 캐나다는 지금 위에 뭐가 있어? 그린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오퍼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는 멀티폴라. 이제 앞으로는 냉전의 시대가 1991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지만 미국은 엄청난 맛은 빚을 지게 되었죠. 35 trillion 달러. 그래서 매니팩처링이 외부로 갔어요. 안으로 관세를 통해서 끌어들이면서 빨리 자기 자신을 추스려 가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해서 오 마이 갓. 밀리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육군에서 모자랍니다. 이제 모든 탱크나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가 훨씬 더 우수하고 빨리 제조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는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난 2020년에 석유를 통해서 돈을 벌으면서 무기 생산을 빨리 가속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흔히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란, 북한 4대 독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centralized government는 어떤 정책을 정했을 적에 재빠르게 임플리멘트를 할 수가 있죠. 그 중국, 러시아는 이미 엄청난 무기 생산의 케이퍼빌리티를 갖고 있는데 루테, 지금 그러니까 나토의 사무총장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 2 트릴리언 달러를 버닝해 버렸어. 무기가 더 이상 재고가 없어. 싸우기가 곤란해. 루테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루테가 5%할 때 아버지라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시 fortify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다. 트럼프는 같은 정책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이제 G10의 나라로서 국방력도 굉장히 세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안보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때가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안보의 필요성이 너희가 생각하는 포비아만큼 강도가 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끼어야 됩니까? 러시아, 중국, 미국. 근데 지금 미국이 뭘 잡고 있어요? 브릭스를 잡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말을 안 들으면 5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지원해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쟁의 위험도의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어떤 전쟁에 갔느냐? 로지스틱스 확보, 아이스 실크로드 확보, 그린랜드 확보 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옛날에 제국주의적 방식, 즉 뭡니까? 영국의 로만 엠파이어 스타일의 방식이 더 이상 워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염려하는 것만큼 저는 국방에 위험이 있거나 그렇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경제 전쟁의 시대에 돌이켰기 때문에. 미국은 빨리 35 트릴리언 빚을 없애야 살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요, 자원이 너무 많아서 인구는 적어서 돈을 빌린 게 별로 없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IMF를 부를 수가 없어요. 전 세계는 IMF를 불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GDP의 약 2.5배가 빚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보노로를 하죠. 근데 중국은 뭐를 갖고 있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단히 경쟁 중인데 중국은요, 800 billion 달러 우리 뭡니까 차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낸 돈이 거기 이자로 갚아줘요. 이 만만한 상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늘 빚 갚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오죠. 트럼프는 이거를 디스클로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름답게 체면을 지켜가면서 테리프로 지금 현재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그럼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기축통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누구랑 친구가 되었죠? 그동안은 1971년서부터 기축통화가 금에서 종이짝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사우디로 갔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고 팔짝에 US 달러를 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언제? 작년에 엑스파이어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사우디는 굉장히 친한 이유가 서로 상호관계가 물려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누가 보호해주고 있습니까?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기축통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간에 모든 기름이나 리저브 커런시는 뭡니까? US 달러인 것입니다. 그 트럼프는 빨리 US 달러에 뭐에 담보를 붙여야 돼요. 그 담보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제롬 파월, 지금은 FRB, 미국 연방 기금을 해고하고 새로운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 베셋을 집어넣어 갖고 어떻게 합니까? 리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경제 전쟁인 것입니다. 로지스틱스 전쟁인 것입니다. 뱅킹 시스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에셋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중국의 약점 무엇입니까? 태평양으로 가는 항로가 굉장히 약하고 복잡합니다. 가장 직항로가 어디예요? 한반도예요. 러시아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땅은 너무 커요. 근데 태평양 항로가 굉장히 vulnerable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라디보스톡이 역사적으로는 얼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거의 얼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무엇을 확보해야 될까요? 낮은 선봉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낮은 선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갖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는 어디를 공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낮은 선봉을 타겟할 것입니다. 그는 딜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 종전과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체적 로지스틱스의 전쟁의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서 트럼프가 한 트럼프이즘의 한반도 정책이 결국에 한반도에 손해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원 확보를 하고 북방으로 가는 길을 뚫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